인기 유튜버이자 네. 정말 일 잘하는 기자 네. 서인주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인주 네,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자 분위기가 이제 뭐 여름에서 가을로 이제 완전한 네. 가을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가을 날씨 요즘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결혼식 다녀왔거든요. 네, 예, 가을이니까 결혼 시즌이 좀 됐더라고요. 많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갔는데 이제 네, 축의금 하잖아요. 이제 네. 이런 고민들 하는데 물가가 이제 많이 올라서 요즘 기본 10만 원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식당 뷔페 가격을 물어봤더니 뷔페가 한 6만 원, 5만 원, 6만 원. 인당 6만 원이요? 6만 원인데 깎아가지고 5만 5천 원 했다고. 그건 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인주 기자입니다. 10월 7일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복합 쇼핑몰, 광주 복합 쇼핑몰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 느껴지는데 이 사업 잘못하다가는 자초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어제 기사로도 썼는데 그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의견들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 뵐게요. 제가 만나는 이제 광주 시민들도 경제를 조금 알고 이제 부동산에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이 대부분 이 복합 쇼핑몰 광주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상실감 그리고 뭐 복합 쇼핑몰만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보면 코스트코 전국에 20개 정도가 있는데 광주 호남권 하나도 없어요. 입점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발목이 잡혔죠. 입점이 불가했습니다. 상인 시민단체 또 정치권의 반발들 힘을 모으면서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재래시장만 있다, 뭐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고 광주로 보는 시각들, 시선들 타 지역에서 조금 진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케아 이런 것도 없죠. 5성급 특급 호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광주가 광역시입니다. 인구가 142만 가까이 되는데 이런 시설들, 편의 시설들이 단 한 곳도 없다. 이것 때문에 좀 창피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슷한 규모의 이 대전광역시라든가 이 대구, 부산 이런 데는 뭐 다들 갖춰져 있고 발전을 하고 있는데 광주는 좀 뒤처지는 그런 느낌. 민주화 인권의 도시, 평화의 도시, 물론 그 시대 패러다임 좋죠. 그 정신을 가지고 한 단계 발전하면서 성숙하고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이 생존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제는 잘 안 돌아가고 있고 청년들은 광주를 떠나고 있고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텅 빈 거리의 상가들, 자영업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어가는 그런 이 경제 현장들이 지금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부동산이 잘 될 수가 없죠. 건설 분양가는 또 높아가고 있고 미분양은 많아지고 있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곳곳에서 만들고 있는데 상당수 일부 이 사업자는 좀 그렇죠. 좀 약간 사기성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가급적 하지 말자. 오늘도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연락을 오셨는데 취재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좋은 말보다는 좀 쓴소리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건데 광고 해주고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거를 뭐 사주라 팔아주라 그런 광고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겁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계속 지금 그런 제안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복합 쇼핑몰 이거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시도들 어느 정도 7분응선, 8분응선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다시 미끄럼 타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들, 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런 느낌들, 그런 우려, 걱정들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 발목 잡기는 시민사회단체죠. 시민사회단체. 이게 시민단체인데 시민이 없는 단체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들, 좀 분노, 실망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전
이마트 부지에 특급 호텔 또 복합 쇼핑몰 그런 이 사업들 프로젝트가 추진됐었는데 그때 반대 엄청나게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이게 이제 10년 전인데 그때 이제 그걸 기대했던 시민들은 실망을 엄청 했고 분노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되고 계속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광주광역시가 무산광역시다라는 그런 현수막도 실제로 붙은 적이 있습니다. 자, 현대백화점이 전남방직 부지 여기 9만 평 정도 되거든요. 이 부지에 더 현대 복합 쇼핑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삐걱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민사회단체 반발 그리고 광주시 인허가 교통영향평가, 환경평가 이런 과정들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착공을 하기로 했는데 이대로면 착공 자체가 지연되거나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분담금, 이제 시민 입장에서 광주시가 기업한테 추가 분담금 많이 이렇게 받아오고 더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얼뜻 봤을 때는 좋아 보이거든요. 아, 광주시가 일 잘한다. 기업에서 공공기업은 많이 발전해서 광주 시민들에게 도와갈 것이다. 민간공업 특례 사업도 한 10개 정도 사업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광주 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복합 쇼핑몰, 공익사업도 이런 데서 공공기업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맞춰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맞추고, 과도하게, 팔이 삐뚤어서 과도하게 돈을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피해는 우리들한테 돌아온다. 이 당장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는 장사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투자를 했던 대기업들이 결국 손실을 나게 되고, 사업을 안 해버리죠. 돈 넣기로 했다가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광주시에 투자하려는 대기업들 이런 선례 오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투자할까요? 광주에? 광주 가면 힘들어. 뭐 시민사회단체 반발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는 환영하고 인허가들도 탁탁 밀어주고 편의 행정해주고 있는데 광주는 뭐 할 때마다 제동 거고 발등 거고 돈 내라 공공기업 주라 어째라 해서 스트레스하고 못하게 됐고 안 해버리면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우려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가 문제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상가 이제 광주 상가 조례가 있어. 광주 조례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비거주용 비율이 15%에서 10%로 줄이는 이제 그런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가 너무 많다는 소리죠. 15% 10% 줄인 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충장로라든가 전남대 후문 상무지구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상가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상가가 다 텅텅텅 비어 있습니다. 건물주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야 여기 이제 장사도 안 됩니다. 이 상가 비어 있고 여기도 비어 있고, 2층, 3층 다 비어 있죠.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광주가 뭐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탑 수준. 밤에 가면 불 꺼진 상가들 많고, 손님이 물건을 사러 가고, 뭐 술도 한잔 먹고 밥을 하나 먹으려 했는데 불 꺼진 상가들 거리가 텅 비어 있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사람은 똑같거든요. 술집들 장사가 잘 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돈을 쓰더라도 그렇게 쓰고 싶지 안 되는 곳에서 있으면 눈치도 보이고 다 안 됩니다. 어제 빵집 이야기도 했는데 빵집 성심당이 튀김 소보루가 1,700원 금전자가 더 비싸게 팔아요. 2,200원이가 팔아요. 이게 근데 성심당이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파냐면 장사가 잘 되니까 물건 한꺼번에 사죠. 신선하게 회전이 되니까 거기에 가격 경쟁력 생기니까 그렇게 팔고 잘 되는 집은 그래서 더 잘 되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가 문제는 확실히 지금은 줄여야 된다. 이 시대가 지금 온라인 소비 패턴 가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근대적인 광주시의 행정 이거 줄이는 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사회단체는 이제 이게 기업에 대한 특혜다. 그리고 돈을 더 내야 된다. 특혜니까. 근데 이 돈이 한 1,200억. 광주시는 160억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는 1,200억. 이게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요? 딜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그 목적이 광주 시민을 위한 게 아닌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지 않느냐라는 색안경 그런 지적들도 세워 나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비율로 5년 동안 실제로 광주 인구가 엄청 줄고 있습니다. 142만 얼마에서 지금 이제 141만 얼마까지 줄어든 것 같아요. 인구 계속 줄어들고 청년층 인구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수도권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장사가 잘 안 되죠. 상권도 많이 분산돼 있습니다. 광주 상가 계속 분산되고 신도시 만들어지고 인구 빠지고 온라인 소비 패턴, 쿠팡, 테무 이런 것도 엄청 나더라고요. 제가 테무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잘 몰랐는데 뭘 하나 시키면 뭐 서비스 이런 거 엄청 많이 줘요. 막 시계도 주고 뭣도 주고 막 이런 경쟁이 정말 힘들어지게 되겠구나. 이런 와중에서
광주 이제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코스트코 유치 움직임 이게 재발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광주가 급격하게 발전하거나 일자리가 팍 만들어지고 뭐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진 않는데 기존에 없었던 광주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 더 현대 또 신세계 어둥사 스타필드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거는 경쟁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경쟁 신세계하고 더 현대 일단 거기가 이제 두 개가 붙어요. 광천동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운 시너지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서로 경쟁하니까 판촉도 할 거고 이 두 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늦게 만들어지는 복합 쇼핑몰이다 보니까 얼마나 또 잘 짓겠어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짓고 이슈를 만들고 이 자체만으로도 관광 상품화가 되는 거죠. 저 같아도 구경 가고 싶죠. 물론 이게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가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그런 인프라 거점들이 만들어지면서 부가적인 파생 상품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광주 관광 뭐 솔직히 진짜 크게 볼 게 없잖아요. 광주에서 지금 내세울 관광 도시는 아니잖아 지금.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이걸 가지고 비빌 언덕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유치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 만듭니다. 이런 인프라 문화 혜택들이 있으면은 서울에 있는 서울로 빠져나갈 우수 인재들이 이것들 보면서도 이제 광주에 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강조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은 지금 우리 10년 후, 20년 봤을 때 광주 어떻게 될까요? 전남 어떻게 될까요? 광주, 전남, 호남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수도권 격차 멀어지게 될 겁니다. 더 현대 이제 임동 전담방지 부지 이 전담방지 부지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한 9만 평 정도 되거든요. 이 부지가 이제 쪼개지는 거죠. 자, 더 현대 이 계약금만 받았습니다. 이 계약금만 받아서 땅을 이제 팔려고 이 사업자 시행사에서 땅을 내는 거죠. 계약금 받아서 특급 호텔 광주천 주변 특급 호텔 요만큼 들어서 특급 호텔 이제 추진하는 이제 그런 방안을 진행되고 있고 또 4,300세대의 조상 복합 아파트 여기 학교도 들어가고 뭐 기타 시설도 들어가겠죠. 요거 이제 들어간 다음에 특급 호텔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꼭지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일단 더 현대 이제 백화점 사업이죠. 복합 쇼핑 몰 중에서 더 현대는 이제 교통 영향 평가 여기서 보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완 스톱된 거예요. 스톱 인허가 자체에서 이제 제동이 좀 걸렸고 교통 영향 평가에서 이제 현대백화점이 이제 쇼핑몰 지출 입구에 썬백이라고 건축선 후퇴라고 합니다. 이게 내 땅 이건데 뭐 도로라든가 교통 뭐 환경 이걸 위해서 이만큼 양보해라 그거죠. 양보해라. 그럼 땅을 좀 내주는 겁니다. 그럼 주차 면수라든가 사업의 설계라든가 도면들이 다 이제 동선들 꼬이게 되죠. 줄어들고 사업성이 좀 줄어든다. 그리고 나중에 기부 체납도 해야 되고 이 광주천 일대 이제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리도 만들고 도로를 넓혀라. 그 돈 내라. 이제 이게 이제 공공기여금인데. 이게 이제 민간하게 과도하게 물론 이제 시민 입장에서 일정 부분 기업들 내야겠죠. 내야하고 이익에 이제 그 부분에서는 상승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반드시 이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걸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사업이 안 되고 마이너스 나는 사업들 기업은 절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광주시장이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토부라든가 인프라 통해 가지고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잖아요. 응? 공약 사업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업 광주정 시장의 공약이었잖아.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 좀 설득을 시켜야죠. 국회를 설득하고 국회 권력, 정치, 중앙정부 논리를 만들어서 소외된 지역, 광주, 호남, 이 경제 활성화, 관광 활성화, 국가의 경쟁력 향상, 광주 도시의 경쟁력 향상 이걸 통해서 외국인도 유치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다리가 필요하고 이 도로가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만나야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야 합니다. 이 정치적으로 대립과 뭐 이게 서로 다른 정당이고 지지도가 안 나와서 이렇게 안 나가고 안 만날 필요가 없죠. 가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필요하면 좀 그렇죠. 그리고 또 좀 해야죠.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광주는 뒤처진다. 이거를 쉬운 방법으로 기업한테만 뽑아오겠다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사업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주시 저기 공공기여금 문제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현대백화점 측도 지금 굉장히 이제 골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 다리 만들어라, 썬백 해라. 그러면 이제 사업성 떨어지니까 이제 위에 임원들도 이제 막 계산할 겁니다. 이 사업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이리저리 막 다 하고 또 광주시 행정의 형평성 문제도 좀 제기되는 거죠. 전담방지 그 사업자 시행사가 이제 휴먼스 홀딩스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한 6천억 가까이 이제 공공기여금을 냈습니다.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뭐 이제 그 사실 이제 칼자루는 광주시가 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내려가면 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허가 과정을 이렇게 해갖고 공공기여금 협상을 해서 도장을 다 찍었는데 이때 이제 협상 당시에 이제 교량 다리 만들고 썬백 이때 이제 협상했을 때 이제 모든 게 다 이렇게 6천억 안에 다 포함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6천억의 절반은 현물이죠. 다리 만들고 도로 만들어주는 게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거다.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 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내라 추가 부담금 내라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이중이다. 이 형평성 공정성 논란이 된다라는 이제 주장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꼭지를 좀 넘어서 결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재개발 광천 재개발 5천 세대 정도 공급하는 광주 호남 최대의 광천 재개발 여기도 똑같습니다. 공공기여금 조합 측의 뭐 시민아파트 특별건축구역 뭐 지정이라든가 이게 또 교량 광암교 교량 또 여기도 쏜백 그럼 사업 부지가 줄어드니까 여기 이제 이거 다 광주시 요구대로 한다면 7천억 넘어가요. 7천억 넘어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광천 재개발 조합원들 난리 나는 겁니다. 추가 부담금 내야 되거든요. 결국은 다 돈인데 조합은 사업자니까 이 조합 측에 조합원들이 돈 더 내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되면 진짜 큰일 나죠. 광주시가 떠들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제 협상이라든가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이 사업들이 지연되고 이렇게 늦어지면 이 세 개 당사자가 다 손해입니다. 결국 부담은 우리들 광주 시민들 돌아오는데 이 PF 대출, 금융이자, 공공기여금 이런 데 이제 가중된 부담은 이제 분양가에서 결국 광주 시민들 들어갈 살집인데 높은 돈을 내고 많은 비싼 돈을 내야 되고 여기 분양가가 뭐 벌써 2,800, 3,000 정도 나오는데 뭐 이거 대부분 이제 미분양으로도 커지죠. 지금 부동산 경기 인구 구조를 봤을 때 아무리 좋은 부지여도 아파트가 너무 비싸면 지금 다 미분양이잖아.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죠. 여기가 신영건설, 우미건설, 인평 이 세 개가 합쳐서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 아파트 못 팔면 결국 아파트 장사로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망합니다. 쫄딱 망한다. 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중간에 차출돼 버리면 9만 평 정도 되는 광주의 노른자 땅 여기 이제 펑크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회복하죠? 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광주 행정의 이제 공신력에 대한 문제들 책임 소재를 보고 서로 따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오점은 좀 남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무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계시고 대부분이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도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광주 복합 쇼핑몰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 이런 유치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너무 뜨겁습니다. 하고 싶다 뭐라도 해보자. 진짜 그 열기를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저희 댓글 달아주시는 여러분들 또 시민사회단체 행복에 대해서 강한 태클 반발 진짜 시민사회단체 진짜 이거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 기사 제가 썼던 게 이제 부동산 SNS 뭐 카페 또 광주시에서도 연락이 오고 또 관련된 공공기관에서도 관심 있게 보면서 오늘 연락들이 꽤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시 지금 이제 10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광주시는 1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데 이때 이제 상가 비율 조정안 이걸 제시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안 되잖아요. 여기 또 보류 나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아요. 여기 하루에 이자만 2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 결국 늦어지고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데드라인, 임계치 넘어가게 되면 이 사업에 손을 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이 광주 이 도시 경쟁력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이 복합 쇼핑몰뿐만 아니라 뭐 제조, 생산직 이런 일자리들도 같이 유치하는 게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광주시가 그동안 했었던 방식으로 기다리면서 공무원이니까 갑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타 지역 보면은 지금 복합 쇼핑몰 더현대도 부산에서 지금 하려고 해요. 부산에서 원래 아울렛 하려고 했다가 부산에서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추진하는데 부산시에서 먼저 이렇게 인허가 절차 편히 봐주면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광주시가 부산에게도 뺏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그거에 대한 당근책도 필요하고요. 시민사회단체에도 이제 분위기는 옛날 같지가 않다. 무조건 반대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대안 제시도 함께 해주셔야 된다. 지역발전 해법을 하면서 반대한다면 그거는 수긍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조건 반대라고 하면 시민단체에 대한 반대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복합 쇼핑몰 기사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을 좀 설명을 했는데 이것만 해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요. 이렇게 줄인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지나간다는 소리는 그만큼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그런 의지가 높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요 이야기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